수도권 구단 그리고 뭐 지방 구단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보라니만 스트라이크인데 너무 아예 밑으로 가지는 마시고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잘 되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고품격 야구 토크쇼 52Hz의 김태균입니다. 자, 오늘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실 이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전 해설위원 나와주셨고, 우리 또 52Hz의 처음 모신 우리 스포츠조선 이종석 기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즐거운 내용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조선의 이종석 기자입니다. 좀 많이 떨리긴 한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종석 기자님은 이 방송이 어떻게 보면 우리 52Hz가 데뷔전이시죠. 예. 우리 유선우 회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떠세요? 너무 긴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좀 컴다운 하시면.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왔어요. 이게 오늘 방송이 지금 세 번째예요. 사실 이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또 52Hz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종석 기자님은 11년 차 베테랑 또 기자님이신데 두산 베어스의 담당 기자셨고 네. 또 요즘에는 한화이글스 담당 기자시죠? 10년 정도 두산 담당하다가 올해 이제 하나 2년 정도 했습니다. 야구 시즌이 이제 좀 끝났는데 지금도 바쁘죠. 이제 다시 바빠졌어요. 이제 FA 소식이 또 들려오고 또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2차 드래프트도 있고 이런 취재 과정을 거치면서 좀 바빠졌습니다. 이제 FA 스토브리그가 지금 이제 한참 뜨겁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바쁘게 모셨는데 이렇게 흔쾌히 또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2Hz는 2026년 FA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토브리그의 꽃이죠. FA 시장이 9일 막이 올랐습니다. 네, 올해 FA 자격을 얻은 30명 중에 7개 구단에서 21명의 선수가 FA 신청을 해줬고 10개 구단에서 영입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자, 21명 중에 주요 선수들이 FA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올해 FA 최대어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박찬호 선수가 두산행이 유력해졌습니다. 많이들 1호 계약을 많이 기다렸을 텐데 뭐 이 방송 시점에 이제 오피셜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임박한 단계였고 뭐 박찬호 선수의 두산행은 뭐 거의 기정사실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우리 유선호 해설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박찬호 선수의 이 두산행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올 시즌 두산 베어스가 이제 좋은 성적을 못 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젊은 선수들로 지금 이제 내야수들이 꽉 채워져 있죠. 뭐 이유찬 그리고 뭐 박준순, 안재석 그리고 뭐 오명진. 근데 이런 선수들로 올 시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러 나갔는데 내야를 잡아줄 수 있는 중심 역할일 수 있는 그런 유격수가 좀 필요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역시 뭐 하나이글스도 센터 라인을 강화를 되게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신무준 선수를 지난해 이제 데리고 간 거고 두산 베어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박찬호 선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이 10개 구단에서 보면은 이 포수, 유격수, 뭐 중견수 진짜 우리 유선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센터 라인이 정말 중요하고 그 센터 라인이 잘 갖춰지면은 그 뒤부터 좀 팀이 좀 탄탄해지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었죠. 친정팀인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박찬호 선수를 대비해서 좀 플랜 BC를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기아의 유격수로 뛸 수 있는 선수는 많아요. 뭐 김규성 선수, 박민 선수 그리고 올해 트레이드로 영입한 정현창 선수도 있는데 뭐 정현창 선수 같은 경우는 NC에서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자원이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과 기아가 입장이 좀 바뀌지 않았나. 뭐 두산은 이제 그동안 경쟁 체제에서 유격수를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박찬호 선수를 영입했고 이제 기아가 본격적으로 유격수 전쟁을 좀 펼치면서 키우지 않을까. 뭐 보상 선수도 있고 2차 드래프트도 있고 뭐 보강 방법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또 박찬호 선수가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에서 꽤 중심을 잘 내야수에서 잘 잡아줬는데 기아하고는 뭐 협상이 잘 안 된 거예요? 기아도 물론 잔류에 좀 많이 힘을 쏟았지만 일단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고 두산이랑 뭐 이미 알려진 대로 뭐 KT 이런 구단에서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잡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이 유격수 FA는 박찬호 선수가 정말 유일했는데 역대 유격수 또 FA 사례를 계약 사례를 좀 보면은 김재호 선수가 4년에 50억, 또 노진혁 선수가 4년에 50억, 또 오지환 선수가 6년에 124억, 또 심우준 선수가 4년에 50억의 이런 또 대형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최근에 유격수 가치가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면은 노진혁 네. 그리고 이제 심우준 선수를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두 선수 모두 이제 첫 해에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어요. 근데 노진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만 보더라도 근데 WRC 플러스가 56.3, WL도 0.41. 그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심우준 선수도 WRC 플러스가 58.8, WL이 0.39. 좋은 선수들을 큰 금액으로 데리고 왔는데 근데 돈값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박찬호 선수는 최근 성적을 보면은 올 시즌을 빼고 2년 연속 3할을 쳤고요. 그리고 올해도 2할 8푼 7리에 5홈런, 27도루, WRC 플러스가 107.5. 박찬호 선수가 뭐 80억, 100억 이야기 나오는 게 팬들분들 중에는 좀 뭐 찬반이 있겠지만 다른 여타 유격수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심우준 선수가 하나이글스로 FA로 이적을 했을 때 그 심우준 선수도 이제 도루 주루가 굉장히 능하고 수비가 안정적인 그런 선수, 뭐 타격보다는 그 수비 주루 쪽에 이제 평가가 좋았잖아요. 근데 박찬호 선수는 타격까지 성적이 이제 좋아지면서 좀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두 분께 제가 미리 FA가 기대되는 선수를 선정을 한번 부탁을 드렸었죠. 이종석 기자님은 이적할 것 같은 선수, 유선우 해설위원님은 즉시 전력으로 도움이 될 선수, 이렇게 기준을 뽑아주셨어요. 과연 이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만나볼 선수는 박찬호 선수와 함께 FA 최대어로 꼽혔던 KT 위즈의 강백호 선수입니다. 강백호 선수는 시즌 중에도 좀 이 FA 이제 기간이 다가오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메이저리그 진출을 또 도전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네. 강백호 선수는 뭐 올 시즌 4월달에 이제 파라곤 인터내셔널 에이전트와 이제 계약을 했고요. 올 시즌 하면서부터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그런 어떤 야망을 굉장히 이제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강백호 선수가 뭐 4년 연속 3할을 못 치면서 또 잔부상도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첫 해에 보여줬던 그런 임팩트는 사실 못 보여줬어요. 맞아요. 하지만 강백호 선수가 갖고 있는 이제 포텐은 뭐 여전히 강력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고 강백호 선수도 일단은 미국에 먼저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강백호 선수는 프로리그에서 좀 검증이 된 선수기는 한데 그런 쇼케이스를 펼칠 때에는 어쨌든 스카우터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래도 자존심이 좀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그 이제 저희도 선배죠. 맞아요. 손지한 선배가 네. 고등학교 때 엄청난 유격수였는데 이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앞에서 쇼케이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망이도 잘 치고 발도 빠르고 다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딱 하나 있었죠. 뭐예요? 왜냐면 유격수에서 1루로 송구를 하는데 구속이 얼마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메이저리그 계약이 좌절됐었던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강백호 선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비를 볼 때 뭐 포수가 됐던 뭐 위수가 됐던 1루가 됐던 테스트에서 탈락을 한다면은 아마 몸값은 거의 포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일각에서는 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또 옵트아웃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1년이나 2년 정도 더 보여주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선수 본인도 메이저리그 도전에 대한 의지가 좀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플릿 계약도 고려한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커뮤니티 이런데 뭐 강백호 스플릿 계약 고려 중, 뭐 이종석 피셜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 메이저리그 문을 좀 두드리는데 좀 많이 신경을 쓸 거고 그 이후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쇼케이스를 거친 다음에 국내 구단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강백호 선수가 만약에 MLB 진출을 하지 않고 국내 구단과 또 계약을 하게 된다면
가장 활발하게 접촉할 것 같은 그 구단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타격 보강이 필요한 팀들 네. 그리고 일단 원소속 팀인 팀 KT가 음. 뭐 올해 정말 그 음. 큰 손으로 나타났어요. 그 전력 보강 가을 야구를 못 간 만큼 전력 보강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좀 강력한 시즌이라서 뭐 KT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이제 타격 지표가 좀 떨어지는 팀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후에 좀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백호 선수의 이 MLB 진출 여부에서 이 가장 큰 관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몸값이 되겠죠. 뭔가. 그리고 이제 뭐 강백호 선수한테 뭐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들을 이제 본인이 버티면서 음. 일단 뭐 마이너리그 생활을 뭐 한다는 각오로 뭐 전적인 애가 아니 고우석 선수가 있잖아요. 이제 고우석 선수도 뭐 2년 동안 힘들게 마이너리그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강백호 선수도 이제 국내에서 몸값이 뭐 80억이 나올지 100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뿌리치고 본인이 미국 가가지고 마이너리그부터 실력을 검증을 받고 메이저까지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예,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그걸 굳이 강백호 선수가 가겠다고 한다면은 박수를 쳐줘야죠.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국내 어떤 팀과 계약을 해야겠죠. 강백호 선수가 처음에 이제 FA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또 원하는 구단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하나이글스도 있고 뭐 롯데자이언츠 뭐 여러 구단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강백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해서 조금 조용한 분위기예요. 지금 협상 테이블 열어도 뭐 크게 진전이 안 될 거고 그리고 몇몇 구단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알려진 대로 이제 좀 철수한 구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좀 강백호 선수의 거치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6살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인생에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강백호 선수인데 강백호 선수의 내년에 시작이 어디가 될지 저희 50H도 너무 궁금하고 정말 끝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선수는 LG 트윈스의 중심축입니다. 박혜민 선수와 김현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박혜민 선수는 두 번째 FA이고요. 김현수 선수는 세 번째 FA를 맞이하는데 연경혁 감독이 먼저 이제 외부 FA는 없다 말씀을 하셨고 차민석 단장도 내부 FA에 힘쓰겠다면서 이 두 선수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삼성에서 LG로 올 때 이제 4년에 60억. 그리고 이제 좋은 계약으로 왔어요. 네. 역시 LG가 올해 우승을 하고 그리고 또 2년 전에도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센터 라인의 강화. 박혜민, 오지환, 신재민 가장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타 팀들이 LG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센터 라인이 약하면은 우승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박혜민 선수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한돈에서는 이 최고의 금액을 제시하겠다고는 했지만 셀러리캡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LG의 상황이기도 해요. 2023년 우승을 하고서 뭐 한 차례 일단 뭐 셀러리 캡, 그러니까 뭐 경쟁 균형세를 넘겼는데 올해는 좀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9월에 뭐 셀러리 캡이 조금 더 완화가 되긴 했는데 LG는 뭐 그걸 넘기지 않고 일단 그 범위 안에서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력하게 있습니다. 우리 차명수 단장은 김현수의 에이전시와 이 조건을 이야기했고 또 본인 결정만 또 남은 상태라고 전했는데 그래도 LG와의 FA 계약 변수가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김현수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 박혜민 선수도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고창급에 들어가고 있고 LG가 최근 3년 동안 2년 우승했기 때문에 젊은 유망주들을 이제 받는 게 아무래도 다른 팀들보다 좀 약했어요. 항상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앞만 보면 안 되고 뒤도 봐야 되거든요. 계속 우승할 수 없단 말이죠. 우승을 하는 기간 동안 또 그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젊은 선수들이 또 1군에 데뷔를 못하고 기회를 못 받으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리빌딩이 되지 못하면서 팀이 이제 퇴보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차명석 단장도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이런 고착구 선수들과 물론 셀러리 캡도 있지만은 고착구 선수들과의 계약을 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유선호 해설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번뜩 생각이 났는데 우리 예전에 하나이글스가 제가 20대 초반 때 한 3, 4년 연속으로 포스트시즌에 나가고 2006년도에 준우승도 하고 이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범호 지금 기아 타이거즈 감독님이 3루수에 있고 제가 이제 1루수에 있고 그때 2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좀 그래도 베테랑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젊은 선수들하고 조화가 있었는데 그때 계속 몇 년 동안 성적이 좀 나다 보니까
구단에서 그 드래프트 할 때 좀 지명을 포기를 했어요. 보통 그때 당시에 한 12명, 10명 정도를 지명을 한다 하면 하나이글스는 뭐 한 4-5명 하고 나머지를 포기하고 뭐 이런 몇 년, 이게 한 2-3년 정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구단에서는 당연히 뭔가 맨날 성적이 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안일하게.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중간 그때 그 선수들이 비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선수가 왜 이렇게 빌까 생각했더니 딱 그때 지명을 안 했기 때문에 딱 그 나이층 선수들이 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암흑기가 시작되고 세대 교체가 잘 안 되는 그 과정을 겪었었거든요. LG 같은 경우는 또 암흑기를 제대로 걸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풀이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런 시행착오를 수십 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다시 그걸 겪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런 고착급 선수들과 또 신예 선수들의 어떤 절묘한 조합, 그리고 신예 선수들을 또 좋은 픽에서 상위 라운드에서 좋은 선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단장들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네. 우리 이종석 기자님은 어떤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냥 시장이다 보니까 타구단 접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LG의 한계치는 이미 정해져 있고 두 선수 모두 복수의 구단이 이제 붙어서 영입 의사를 전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LG와 계약이 지금과 같이 뭐 고수가 되거나 이러면은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박혜민 선수는 에이전시 없이 본인이 직접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박혜민 선수의 이 거취는 K 베이스볼 시리즈 또 일본 평가전 이후에 뭔가 협상이 가능하겠죠? 네, 박혜민 선수도 뭐 에이전시 없이 본인이 직접 뭐 협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몇몇 구단이랑 뭐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다 이런 것보다는 좀 의사를 주고 받은 정도로 알고 있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금액 수준 이 정도 수준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어떠니라는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쿄에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LG에서 이 정말 가치를 증명해준 이 베테랑 외야수 김현수와 이 박혜민 선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LG와의 이 동행을 이어 나갈지 아니면 새로운 둥지를 틀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선수도 두 분이 일치한 선수인데 첫 FA인 두산 베어스의 투수 이영하 선수입니다. 2016년 두산 1차 지명을 받고 활약하다가 첫 FA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영하 선수도 이 두 분이 뽑아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영하 선수는 올 시즌 두산에서 필승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성적도 뭐 평균자점 4.05 그리고 이제 14홀드 그리고 이제 66과 3분의 1을 던지면서 피홈런을 4개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올 시즌 홈런을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영하 선수가 17승을 했던 투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키 그리고 올 시즌 불펜에서 보여줬던 155까지 나오는 강력한 구위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다른 팀들에서 5선발이 부족한 팀들 그리고 이제 불펜이 부족한 팀들은 충분히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자원이 맞겠습니다. 우리 이종석 기자님 생각. 똑같은 생각인데요. 뭐 아직 20대 나이에 150 중반까지 던지는 뭐 그런 구위 그리고 선발과 구원 모두 가능하고 뭐 본인도 뭐 선발도 가능하고 뭐 불펜도 가능하다 얘기할 정도로 이러는 거 보니까 뭐 단순히 뭐 선발 보강, 불펜 보강이 아니라 뭐 투수 보강 이런 차원에서 정말 좋은 카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영하 선수는 FA 시장에서 의외의 복병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FA 시장에 뭐 몇몇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투수 선수가 예전처럼 대역급 선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 이영하 선수는 그래도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고 뭐 선발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승도 했었고 불펜으로는 올해 2자릿수 홀드도 했고 그리고 등급도 이게 B등급이다 보니까 A등급에 비해서 좀 부담이 덜해서 아무래도 투수 보강을 노리는 팀들에게는 좀 적합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투수 보강을 좀 위해서 좀 이영하 선수에게 관심 있는 구단들이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불펜 보강이 뭐 필요한 수도권 구단, 수도권 구단, 그리고 뭐 지방 구단,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게 뭐 보라니만 스트라이크인데 그죠? 왜 넘어가면 아니 당연히 야구 우리가 KBO 리그의 수도권하고 지방 구단이지 뭐. 곳곳에 그 받고 있는데 뭐 너무 아예 밑으로 가지진 마시고 그냥 적당히 좀 이렇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 그래 우리 이니셜 앞에 이니셜만 줄 수 있어요? 둘 다 영어입니다. 진짜 영어요.
제 미래가 보였습니다 지금. 피셜 막 이래갖고 김태 이 두산에 또 이제 김원영 감독이 신임 감독으로 오면서 현 소속팀인 이 두산과의 재계약 가능성이 근데 높다고 또 얘기가 있어요. 두산은 일단 내부 FA는 단속을 무조건 한다는 입장이고 이영하 선수도 뭐 보여준 게 있었고 팀에서도 좀 역할을 충분히 했었던 만큼 뭐 협상에 있어서 뭐 소홀히 한다 이런 건 없이 그냥 일단은 계약을 갈 예정인데 지금 이제 박찬호 선수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게 뭐 협상이 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이지만 그래도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영하 선수도 이제 차근차근 좀 계약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하 선수가 전성기 시절에 김원영 감독이 그 당시 투수 코치로 계셨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뭐 유리하게 적용을 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뭐 본인이 이제 가르쳤던 선수들이 이제 성장을 했고 잠시 다른 팀에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성장한 모습을 이제 지켜봤고 그리고 이제 같은 팀에서 만났을 때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불펜 자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144경기를 하는 KBO 리그도 아주 긴 시즌의 그런 어떤 리그이기 때문에 불펜 자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김원영 감독도 이영하를 무조건 안 쉬려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영하 선수의 몸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5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초기에 또 구단에서도 몸값이 굉장히 원하는 몸값이 높아가지고 놀랬다는 그런 후문도 있더라고요. 자, 올 시즌을 통해서 이 자신의 경쟁력을 확실히 증명한 이영하 선수입니다. 스토브리그의 마지막까지 이영하 선수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선수는 NC 다이노스의 유일한 FA 신청 선수죠. 기아에서 NC로 트레이드된 NC 다이노스의 최원준 선수입니다. 자, 최원준 선수의 FA 신청 뭐 의외였다라는 좀 말들이 있던데요. 뭐 사실 지난해 성적이 뭐 눈에 띄게 좋은 편은 일단 아니었고 성적이 꾸준하게 안 좋은데 뭐 올해도 안 좋았다 하면 것도 아니고 괜찮게 치다가 작년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진 케이스잖아요. 내년에 반등 요소도 있고 뭐 기아에서는 뭐 2할 2푼 때 쳤지만 NC에서 2할 5푼 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A 등급이라 조금은 유보를 하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었는데 일단은 FA 신청을 했습니다. 최원준 선수는 또 젊은 또 발빠른 외야수 또 테이블 세터를 맡아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뭐 올 시즌도 126경기 나와서 도루를 26개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타율은 좀 낮았어요. 하지만 21년도에는 40개 도루를 했고 또 20년도에는 3할 2푼 6리. 이 정도 공격력과 빠른 발을 보여줬어요, 이 선수가.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 시즌 기아 전반기 때 좀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NC에 와서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최원준 선수의 그 포텐이나 이런 잠재력은 충분히 3할 이상 그리고 20까지도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구단이 있다고 한다면 올 시즌의 부진은 상관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자신감에 본인이 A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FA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FA 시장에서 최원준 선수의 평가는 어떨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수가 많이 뭐 요즘은 귀한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확실한 전문 외야수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중견수 보강이 필요한 구단이라면은 관심 있는 구단도 물론 있고 지금 뭐 고려할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최대어인 박혜민 선수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각 팀의 그 중견수 진짜 확실한 이 중견수는 많이 없잖아요. 진짜 뭐 박혜민, KT 위즈의 배정대, 정수빈, 뭐 SSG 랜더스의 최지훈, 뭐 진짜 중견수가 귀하긴 또 하죠. 중견수가 없는 팀 중에 또 NC 다이노스도 있긴 한데 NC 다이노스의 그 입장은 어때요? NC는 일단 유일한 FA인 만큼 외부 FA까지는 뭐 여력이 안 미칠지 뭐 미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부 FA인 최원준만큼은 확실히 좀 잡고 싶다라고 협상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선호 해설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확실하게 또 잡아야 되는 카드는 만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NC 다이노스가 야수의 뎁스가 그렇게 두텁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최원준 선수는 굴러온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현준 선수 같은 선수, 이 선수가 20을 칠 수 있는 선수고 3할도 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딴 팀으로 보낸다. 이거 너무 아까운 거죠. 최원준 선수의 FA는 이번 스토버리그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도 두 분이 일치했네요. 하나이글스의 원클럽맨 김범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선수 불펜 자원 선수 중에 김범수 선수가 FA 시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이 자원이라는 평가가 있던데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23년도에는 평균 자책점이 4.19 그리고 지난해에는 5.29였어요. 근데 올해 2.25로 반등을 했고 단순히 평균 자책점만 좋아진 게 아니라 48이닝 동안 던지면서 홈런을 단 한 방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강력한 구위와 그리고 물론 평균 구속은 좀 줄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구가 좋아지면서 이제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김범수 선수를 노리는 팀들이 지금 너무 많죠. 꽤 있습니다. 기량 향상이 정말 눈에 띄게 이루어졌어요. 자투수지만 좌우타자 피안타율이 크게 차이도 안 나고 뭐 30대로 접어드는데 이제 최정성기를 누릴 라인이라는 거 그리고 뭐 포스트 시즌 이런 걸 봤을 때 좀 본인도 야구에 대한 여유가 생긴 것 같고 코칭 스태프 평가도 이제 야구에 좀 눈을 뜬 것 같다 이 선수가 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 뭐 커리어 하이였잖아요. 김범수 선수가 필승조로서 한 이닝을 또 이 책임지기보다는 스페셜리스트로도 등판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점이 몸값 상승에는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워낙 KBO 리그는 자투수가 많지 않고 특히 이제 150을 넘게 던지는 자투수가 뭐 거의 없다시피 물론 삼성에 이제 배창승이라는 파이블러가 나타나긴 했지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범수 선수는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제 하나이글스가 김범수를 찾겠냐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이글스 담당 기자님 이종석 기자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실 하나의 FA 시장 움직임은 정말 잔잔해요. 뭐 이렇게 작년처럼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위기도 아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관망하면서 뭐 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김범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구단에서도 필요성은 당연히 뭐 인정했고 내년에 다시 정상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김범수 선수는 있어야 되는 자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FA 불펜 카드 중에 가장 뜨거운 김범수 선수입니다. FA 불펜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이글스는 또 한 명의 FA 선수가 있어요. 세 번째 FA를 맞은 손아섭 선수입니다. 올해 7월 윈윈을 기대하면서 하나로 온 손아섭 선수인데 사실 좀 아쉬웠죠. 정말 두 분의 거의 생각이 일치하긴 했지만 손아섭 선수는 의견이 좀 나뉘었네요. 이종석 기자님이 선정을 해주셨어요. 이적이 유력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선수의 좀 행보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거든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이나 뭐 여러 가지 기량 뭐 이런 거 봤을 땐 김현수 선수 못지 않은 매력을 좀 가진 선수라고 봐요. 지난 2년 동안 좀 부상이 겹치면서 성적은 좀 아쉬웠는데 뭐 100개 이상 안타를 칠 수 있는 외야수고 성적을 보면 9월 이후부터 포스트 시즌까지는 그래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선수가. 여기에 FA 등급이 C 등급이라서 이적에도 걸림돌이 없어서 지금 트렌드라기보다는 FA 시장에서 타격 보강이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손아섭 선수도 좀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살짝 또 들리는 그 구단, 뭐 관심 있는 구단. 근데 손아섭 선수는 아무래도 좀 빠른 계약보다는 좀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에 대한 뭐 물론 보여준 게 많지만 뭐 건강한 손아섭 선수가 가질 수 있는 그 타격 능력은 말할 것도 없는데 또 선수 개인 목표 의식이나 뭐 안타 개수 이런 건 어느 정도 개런티 돼 있지만 시장이 조금은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아섭 선수에게 좀 가거나 아니면 하나도 뭐 손아섭 선수를 뭐 그냥 보내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니까 협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아섭 선수가 좀 가장 현실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이 시나리오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인기가 좀 없을 것 같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23년도에 3할 3푼 9리를 치고 그리고 나서 2할 8푼대를 계속 치고 있어요. 2할 8푼 8리가 못 친 건 아니지만
손아섭 선수가 점점 도루도 못 하고 있고 또 지난해 6개 올해는 도루를 아예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 효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WAR도 계속 이제 23년도에 4.87을 친 이후로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 때문에 수비가 안 되고 주루가 안 되고 있는 이 고참 선수에게 과연 지명타자 자리를 주면서 장타력이 없고 점점 이제 스탯이 떨어지고 있는 손아섭을 데리고 갈 만한 팀이 과연 있을까? 한 팀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키움이 아닐까. 키움. 예, 키움이 항상 보면은 뭐 이원석, 뭐 오선진 그렇죠, 같은 그렇죠. 예. 이런 선수들을 고참 선수를 데리고 가면서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키움에. 그러니까 이런 베테랑급의 선수를 데리고 와서 젊은 선수들을 다 융화시킬 수 있는 근데 그런 선수를 항상 매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키움이 손아섭 선수에게 좀 몸값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보가 기대되는 거는 당연한데 베테랑으로서의 이 가치와 경험은 분명한 이 손아섭 선수죠. 그 손아섭 선수가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KBO 역대 최초 4번째 FA를 맞이하는 선수입니다. 올해 22년차 삼성 라이온즈의 베테랑 포수 강민호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유선호 해설위원님께서 강민호 선수의 FA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강민호 선수도 이제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어떤 롯데의 어떤 부흥 그리고 이제 우승을 위해서 강민호가 필요하다. 아하.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강민호 선수가 과연 롯데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왜냐하면 기록을 보더라도 지금 2014년도 이후로 가장 적은 홈런을 쳤고요. 19년도 이후로 가장 많은 삼진을 지금 이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스탯이 점점 이제 손아섭 선수처럼 이제 줄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강민호 선수의 이제 마지막 이제 야구 선수 그 인생이 삼성에서 끝날 건지 롯데에서 끝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에 남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거의 막바지에 그 에이전트를 또 교체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 팬들이 뭐 FA를 대비해서 에이전트를 교체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죠. 근데 현재 삼성은 이 강민호 선수를 포함해서 투수 김태훈, 이승현 이렇게 함께 총 3명이 FA 신청 상태인데 강민호 선수를 향한 이 삼성의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강민호 선수는 반드시 남아야 되는 선수고 일단은 불펜 보강 쪽에도 삼성이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포수 자원이 지금 뭐 젊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중심을 잡아줄 강민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지금의 주전 포수로 뛸 수 있는 그런 기량 있는 선수의 활약이 좀 필요한데 그만큼 강민호 선수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혹은 이제 계약에 있어서 좀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강민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이 포수가 또 많이 보이지를 또 않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많은 그 지인들이 만약에 이제 본인들의 이제 자녀들을 운동시킬 때 저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해요. 이왕이면 포수 시키라. 네. 포수가 보니까 진짜 오래 하더라고요 야구를.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뭐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만 네. 아무도 포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네, 똑같습니다. 포수 봐. 네. 포수 보면 어지간하면 프로 간다. 그래서 네, 어지간하면 프로 가고 조금만 잘하면은 100억 번다. 네, 뭐 약간 거짓말 붙여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먹힙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좀 저도 예전에 포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포수를 하다가 나 포수 이제 진짜 안 한다 하면서 포기를 했는데 저 같은 이유는 너무 이제 앉아 있으니까 무릎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이제 투수들이 계속 이제 그 원바운드 공을 막 던지잖아요. 몸이 너무 막 이제 자꾸 멍들고 아프니까 그 아프기 싫은 것 때문에 그렇게 포기를 했는데 그거를 견디기가 보통 요즘 선수들도 다 그런 이유예요? 거의 똑같은데 이제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수가 본인보다 높은 데서 공을 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밑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참고로 미국에서 모 설문조사에서 분석을 했는데 미국 내에 있는 스포츠 종목 중에 가장 힘든 포지션 1위가 포수로 뽑혔어요.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 미국 내에 있는 스포츠 중에. 근데 그만큼 포수가 힘들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이 귀한 이 포수를 맡고 있는 강민호 선수 이 타구단에서는 어떨 거예요? 삼성도 일단 젊은 포수를 좀 육성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베테랑 포수 혹은 주전 포수가 필요한 입장이라
그리고 또 포수 쪽에 지금 기아 한승택 선수가 아, C등급에 이제 30대 초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음. 시장에서는 좀 가성비 좋은 보강 포수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포수 포지션에 대해서 FA 시장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이 강민호 선수인데 KBO 최초로 4번째 FA를 앞둔 리빙 레전드 포수죠. 내년에도 이 새로운 기록을 써나갈 강민호 선수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선우 해설위원님, 그 이종석 기자님이 선정해주신 FA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이종석 기자님 먼저 어떠셨는지. 아직도 좀 긴장이 안 풀렸는데 그래도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유선우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공부도 좀 많이 됐어요. 사실 저도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건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도토미 분들의 그 생각과 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과거 사례랑 좀 비교해서 본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이런 시선도 있다 이런 걸로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지난 화였나 그 외국인 선수 말씀하셨죠. 맞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잘 됐대요. 너무 잘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되고 싶어서 유선우 해설위원님도 프로 행보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희 채널에 또 많이 나와주시면은 저희가 또 별명이 생기거든요. 별명을 하나 지금 딱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기대가 되는. 냉철한 현미경. 야, 내년인가요? 내년. 냉연. 그럼 냉철한 현미경 냉연. 제가 유선호 의원님과 이렇게 또 방송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정말 냉철하기도 하면서 진짜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는 듯한 저도 너무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김태균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숫자 너머의 노력과 의지가 진짜 가치를 만든다. FA 시장을 흔히 쩐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 너머에는 자신을 증명하려는 선수들의 절박함과 단단한 의지, 금액의 경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겨울이 더 단단한 내일로, 더 큰 도약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52Hz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태균이었습니다. 바이바이.